네, 안녕하십니까. 신경과 오주희 교수입니다. 저는 긴장형 두통과 군발 두통의 진단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거고요. 우선은 긴장형 두통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쉽게 와닿게 제가 좀 이제 예시를 하나 갖고 왔는데요. 환자분은 이제 46세 여자분이시고 최근에 잦아진 두통을 걱정해서 신경과 외래로 오셨습니다. 한 두세 달 전부터 한 주에 한두 번꼴로 양쪽 머리가 띵하다. 머리가 맑지 않다. 근데 약을 먹어야 되는 정도냐 하면은 그 정도는 아닌데 뭔가 불편하다. 근데 뭐 그것 때문에 일상생활 내가 회사 생활을 못 하고 뭐 들어 누워야 되고 그럴 정도는 아닌데 뭐 그래도 계속 신경은 쓰인다. 근데 그런 두통이 스트레스를 받으면은 좀 더하는 것 같고, 좀 나아질 때는 언제세요? 라고 물어보면 휴일이나 한숨을 좀 잘 자고 나면 좀 낫는 것 같다. 근데 뭐 그럴 때 구토 증상이나 이런 증상은 없다고 하셨고, 뭐 최근에 특별한 문제는 없었다고. 근데 좀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 선생님하고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해보니까 예전부터 가끔 이런 비슷한 두통이 있었는데 최근에 뭔가 좀 자주 있고 그러니까 너무 걱정이 돼서 왔어요. 선생님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두통을 긴장형 두통이라고 보통 이제 의사들은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왜 그러냐? 이제 뭐 심하진 않아요. 심하진 않지만 가장 흔한 원발 두통 중에 하나고 워낙 다양한 증상, 애매한 증상들을 많이 말씀을 하시는 경우가 많아서 문헌에 따라서 그 유병률이 좀 차이가 많이 나는데 많을 경우에는 그 한 78% 그러니까 한 10명 중에 8명, 7, 8명 정도는 앓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두통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대부분은 이제 나이가 들면서 다소 줄어드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 이제 일하시는 나이들, 청년 그 장년층 나이에서 가장 높고 1년의 유병률이 여기선 30.8%라고 되어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뭐 반 이상도 차지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긴장형 두통을 우리가 이제 크게 이렇게 분류로 나타나는데 사실은 앞통이 있어요. 만져보면은 막 이렇게 아프다 하는 분들도 있거든요. 없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크게 횟수에 따라서 좀 이렇게 나눕니다. 그래서 저빈도 사파는 이렇게 아픈 게 한 달에 한 번이 안 돼요. 그러니까 1년에 12번 미만 정도. 그리고 고빈도 사파는 3개월 이상 이런 증상이 있었고 한 달에 한 번 이상은 되고 15번, 반절까지는 안 되는 증상. 이 두 가지가 저빈도 사파와 고빈도 사파가 네, 대부분 50% 정도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요. 만성은 말 그대로 이제 3개월 이상 그리고 한 달을 따졌을 때 반절 이상 계속 좀 이런 두통이 있다. 그런 경우에 이렇게 분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떤 두통들이 그렇다면은 이렇게 좀 긴장형 두통이라고 우리가 진단을 할 수 있느냐? 이제 보통의 지금 두통이 한 번 있을 때 너무 다양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분들은 한 30분 정도 아프다가 많은 경우도 있고 어떤 분들은 막 7일 내내 그렇다. 그리고 이제 좀 이 만성화 될수록 이런 시간들이 길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통이 지속되는 경우고 또 어떤 두통 양상이냐면은 양쪽 머리가 아프는데 아픈 거는 이제 앞서 말한 편두통하고는 다르게 박동성, 욱신욱신 그런 게 아니라 맥이 뜨듯이 그런 두통이 아니라 뭔가 좀 뭐 맑지 않다, 조인다, 뭔가 뭐 이렇게 예전에 우리 TV에 보시면은 뭐 이렇게 띠두르는 우리 시어머니 같은 분들이 있는 그런 것처럼 뭔가 조이는 느낌, 그리고 뭐 정도는 사실은 약을 먹을 정도는 아니다. 뭐 그래서 경도나 중등도 정도의 강도이고요. 특별히 뭐 신체 활동에 따라서 악화되지 않는 이런 두통 양상인데 이것들 중에서 두 가지 이상을 만족을 하실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만성화 될 때는 이제 앞서 말한 편두통처럼 비공포증이나 소리공포증이 나타날 수 있는데 대부분은 나타나지 않고 구역 구토가 없다. 이런 것들을 모두 만족할 때 우리가 긴장형 두통이라고 진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긴장형 두통이 그러면 그렇게 심하지도 않은데 왜 뭐가 이렇게 중요한가요? 사실은 가장 흔한 두통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경과 외래에 많이 오시는 질환 중에 하나고요. 과거에는 워낙 다양한 증상들을 이제 많기 때문에 예전에는 뭐 너무 긴장해서 아프다 해서
긴장 두통, 뭐 근수축 두통, 그리고 신경 쓰면 많이 아프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정신과 가세요. 그래서 정신성 두통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렸어요. 근데 이제 정확한 명칭은 긴장형 두통이고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게 뭐 병원에 올 정도의 그런 통증은 아닙니다. 통증은 아닌데 이것들이 만성화됐을 때는 그 빈도가 늘어나고 또 이제 기간이 늘어날 때는 불편을 초래해요. 앞서 말했던 저희 환자분처럼 불편을 초래하고 걱정이 되고 하니까 병원을 찾는 거거든요. 그런 경우에 또 이제 만성화되게 되면은 작은 조치에도 회복이 될 수 있는데 만성화되면은 그렇지 않고 이제 약물 치료까지 예방 치료까지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제대로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워낙 많다 보니까 이제 그런 사회적인 부담이 있을 수 있고 또 머리가 아프다 보니까 또 보통 나타나는 나이대가 일을 많이 하는 나이대거든요. 그래서 일의 능률 및 삶의 질이 저하되면서 이제 이런 것들에 적절한 관심이 필요합니다. 예. 그래서 그러면 이런 두통이 왜 생기나요, 선생님이라고 많이 묻는데 보통의 경우에 환자분들 보면은 만져보면 아픔이 있으세요. 늘 이렇게 긴장돼 있는 그런 긴장감도 좀 있으시고 근데 이게 그냥 근수축의 문제냐 그렇지는 않고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말초성 병인, 중추성 병인 제가 좀 이렇게 말이 어렵게 보이지만 대부분의 이제 우리가 통증을 느끼는 그런 것들이 이제 신경 섬유와 이제 그 뇌에서 이제 신호하는 것들에 의해서 나타나는 경우인데요. 그런 것들에 의해서 오히려 아픈 통증을 느끼는 좀 민감도는 오히려 올라가고 안 아프게 해야 되는 그런 통각을 억제하는 그런 활동성 신경들은 오히려 감소를 하기 때문에 더 아플 수 있고, 예, 그런 것들이고요. 그리고 또 이제 환경과 심리 요인은 대부분의 좀 환자분들한테 여쭤보면은 좀 일을 무리했을 때, 내가 회사에서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집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때 그런 심리적인 스트레스가 같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아직까지는 자세한 기전은 조금 밝혀지지 않지만 뭔가 이유는 있다.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긴장형 두통에서 이제 우리가 진단은 그럼 어떻게 하나요?라고 물어보면 사실 객관적으로 확진할 수 있는 영상이나 특정 진단 검사는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더 중요한 게 이제 신경학적으로 우리 이제 전문의들이 지찰을 해서 확실히 이게 심각하지 않은 긴장형 두통이고 혹시라도 이제 증상이 왔는데 이런 진찰을 했을 때 다른 신경학적 이상이 있다 하고 했을 때는 다른 원인이 있지 않은지 다른 검사를 좀 해보자 이런 것들이 이제 했을 때 배제 진단할 수 있는 두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오시는 긴장형 두통 환자분들은 일반적으로는 이제 양측으로 머리가 심하지는 않지만 무겁다, 이제 불편하다라고 하셔서 오시는 경우고 지속 시간은 사람마다 너무 달라요. 그래서 30분에서 7일까지 더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강도는 이제 사람마다도 너무 다르고 같은 사람이더라도 이번에는 요 정도 아팠는데 다음에는 많이 아프다 해서 오는 경우도 다르고요. 그래서 워낙 두통의 양상은 워낙 외국 말로도 이렇게 여러 가지 양상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말은 더 많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제 오시는 경우에 물어보면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누르는 것 같다, 조인다, 개운하지 않다, 맑지 않다, 무겁다, 꽉 찬 것 같다, 멍하다, 띵하다 이런 좀 증상들을 많이 호소하십니다. 그래서 유발 요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앞서 편두통에서 말씀해주신 그런 유발 요인들하고는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식사, 커피, 카페인 이런 것들이 있는데 특히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오는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곧 다음 주면 또 이제 명절이잖아요. 그래서 명절 이제 전에 어머님들이 또 많이 오시고 또 이제 겨울 이제 추워질 때는 김장할 때 또 이제 신경 많이 쓰고 하면서 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가족분들이 많이 수고했다 이런 말도 한마디씩 해주셔야 되고. 예. 그래서 이제 대신 이제 긴장형 두통은 아주 이게 위험한 두통이다, 당장 뭔가를 해야 된다 그런 두통은 아니지만 감별 진단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 이제 원발 두통 중에서는 이제 조짐을 동반하지 않는 편두통이 꼭 한쪽 머리만 아파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양측으로 오는 경우도 아까 한시름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꽤 많기 때문에 편두통 그리고 이제 수면 두통, 신생 매일 지속 두통 여러 가지들이 있고요. 2차 두통
두통은 여러 가지 뭐 약물 가용 두통, 약을 이제 많이 아프지 않더라도 내가 약을 먹으면 좀 편해지니까 확실히 약의 진통제의 효과는 있기 때문에 매일 먹다 보면은 이전하고 다르게 점점 더 아파진다. 예, 그래서 약물 가용 두통이나 이제 뭐 아주 흔치는 않지만 다른 신경학적 진찰상에서 뭐 이상이 있거나 이전에 비해서 강도가 급작스럽게 나빠졌거나 아니면 짧은 기간 내에 너무 빠르게 나빠지는 경향이 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다른 2차적인 두통이 있는지 확인이 필요합니다. 예. 그럼 예후는 어떻냐? 사실은 예후는 그렇게 아주 나쁘지는 않지만 대부분의 이제 저빈도사파,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이 있을까 말까 하는 환자들은 크게 문제는 되진 않은데 이제 자주 아프신 분이나 오래 아팠던 분들은 반절이 좀 채 안 되게 두통이 호전이 돼요. 저절로도. 근데 나머지 반절 정도에서는 오히려 변함없이 계속 아프고 16% 정도, 그러니까 뭐 10명 중에 한두 명 꼴에서는 계속 아파서 오히려 만성화되면서 좀 치료가 어려워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긴장형 두통만 갖고 있는 경우가 아니라 만성 두통에서는 동시에 가지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대부분 환자분들이 오셨을 때 말씀하시는 게 내가 원래도 두통이 있었는데 최근에 이런 두통이 더 심해져서 왔습니다. 걱정이 돼서 왔습니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뭐 전에 있었던 두통은 긴장형 두통일 가능성이 있지만 왔을 때는 이제 새로운 두통이 왔을 때는 이제 뭐 편두통일 수도 있고요. 편두통 환자분들이 또 이제 오히려 그 긴장형 두통이 같이 오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분들보다 편두통 환자분들이 또 이제 긴장형 두통이 와도 심하게 더 오래 가는 경향이 있어서 사실은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생각을 해서 그 긴장형 두통이라고 우리가 약 보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사실은 이제 긴장형 두통은 정도는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너무 많아요. 많기 때문에 중요하지만 군발 두통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좀 그렇게 흔하지는 않지만 굉장히 심하게 오는 경우가 있고 그래서 반드시 좀 2차적인 두통을 감별을 해줘야 되는 게 있어서 이제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케이스 이제 저희 외래에 오시는 이제 환자분 중에 한 분이신데 환자가 왔을 때 죽을 것처럼 아파요. 너무 아파요. 예, 그래서 대부분은 응급실로 오세요. 외래보다는. 그래서 앞선 여성분보다 나이가 젊죠. 32세 남자가 2주 전부터 시작된 두통으로 응급실로 내원을 하셨고요. 환자는 두통이 발생한 시점부터 극심한 통증으로 주로 이제 새벽 1시경에 남들 다 자는 시간에 너무 아파서 잠도 못 주무시고 잠깐 자더라도 자꾸 반복적으로 깨는 증상으로 오셨고요. 통증은 주로 이제 우측, 눈에 관자놀이 부위에서 나타났으며 두통은 하루에 한두 차례 발생을 하고 1시간 정도, 한 번 발생하면 1시간 정도 지속이 됩니다. 통증이 시작이 되면 우측 눈이 남들이 봐도 뻘겋고 충혈이 되고 콧물이 동반이 되고 두통은 칼로 쑤시듯이 아주 심하다. 두통이 시작되면 너무 아파서 환자가 가만히 있지를 못해요. 그래서 안절부절 계속 막 응급실에 와서도 빨리 약 달라고 막 이제 그러시고, 예. 그리고 가끔 이제 집에서는 너무 아파서 벽에 막 머리를 찍기도 한다. 예. 그리고 이제 특이한 점은 이제 전날 좀 가음을 많이 했다 그래서 혹시 뭐술 많이 먹고 어디 넘어졌나 했는데 그런 거는 또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두통들이 군발 두통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렇게 몰아서 오는 두통, 군발 두통. 상대적으로 이렇게 앞에 편두통이나 긴장형 두통처럼 흔하지는 않습니다. 드물지만 이제 3차 자율신경 두통이라는 그 군에서는 좀 흔한 두통입니다. 그리고 유병률 자체는 이제 앞서 뭐 40~50% 정도 된다고 했는데 거의 이제 1000명당 1명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그렇지만 또 이 두통에서도 만성화되는 또 군발 두통이 있거든요. 그 중에 한 10% 정도가 만성 군발 두통이라고 할 수 있고요. 여자분들도 분명히 있어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군발 두통은 남자분들이 많습니다. 남자분들이 한 여자에 비해서 한 3배 정도 많고요. 젊은 층에서 많이 시작이 됩니다. 군발 두통의 정확한 이런 두통이 그냥 한쪽 머리 아프고 막 이렇게 칼로 쑤시는 것 같고 그게 다 군발 두통이야 그렇진 않고 오히려 군발 두통 진단 기준은 좀 뚜렷해요. 그래서 보통 머리가 아픈 부위 그쪽 편측으로 이제 눈 주변이나 이제 축두부
우리 간사놀이부 쪽으로 해서 굉장히 심한, 매우 심한 통증이 보통은 이제 짧게는 15분 내지 그리고 길게는 3시간. 사실 3시간을 넘어가지는 않아요. 예, 그래서 오히려 3시간이 넘어가고 계속 이런 식으로 아프다면 다른 통증, 다른 두통을 생각을 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이제 이런 증상들이 동반이 되는 경우, 이제 보통 자율신경 증상이라고 하는데 그쪽으로 두통이 있는 부위 쪽으로 최소한 이 말하는 두통 이 증상이 한 가지는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결막이 충혈이 된다거나 아니면 그쪽으로 같은 쪽으로 눈물이 난다거나 아니면 콧물이 난다거나 코가 막힌다던가 오히려 보면 눈이 이렇게 부어 있다던가 그쪽으로 땀이 난다거나 땀이 한쪽으로만 난다거나 그리고 이제 눈꺼풀이 이제 처지거나 동공이 이제 반대편 아프지 않은 쪽에 비해서 수축이 된다거나 이런 증상 중에 한 가지 이상이 있거나 아니면은 앞서 말했던 너무 아프니까 환자가 막 안절부절 못하는 그런 증상이 있는 경우에 군발 두통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발작 빈도는 뭐 이제 사람마다 좀 다르긴 하지만 이틀에 한 번꼴로 아픈 경우도 있고요. 심한 경우는 하루에도 뭐 8번 이상의 그런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그런 발작 빈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이 사진상에서도 머리가 보통 이제 아픈 쪽 부위로 이쪽으로 이제 빨갛게 충혈이 된다거나 눈이 이제 처지거나 아니면 눈꺼풀이 이렇게 부어 보인다던가 눈물이 이쪽에서만 난다던가 콧물이 나는 그런 자율신경계 증상이 동반되는 경우가 많고요. 또는 이제 군발 두통도 이제 앞에 말했던 이제 긴장형 두통처럼, 사파,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그런 기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아팠다, 안 아팠다 하는 그 기간이 3개월 정도, 있을 때, 그럴 때 이제 사파, 중간중간에 있다 해서 사파 군발 두통이라고 하고요. 3개월도 안 되게 계속 아프다, 막 계속 지속적으로 아프다, 그러면 이제 그거는 만성 군발 두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특징이 제가 조금 이제 정리를 좀 해서 하면은, 좀 젊은 층의 남성분에서 좀 많고요. 그리고 이제 막 아픈 시기, 막 아픈 그런 군발기가 있고 안 아픈 그 완화기가 좀 반복적으로 교대되는, 만성화되면은 이제 요거는 좀 이제 계속 아픈 군발기가 좀 늘어나는 경향이 있지만 대부분 처음 시작에는 이제 반복적으로 교대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만성형에서는 반수 이상에서 양쪽으로 발생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은 한쪽 머리가 국한되게 그쪽에 아주 심한, 그래서 외국에서는 이제 자살 두통이라고, 너무 진짜 죽는 게 더 나을 정도로 아프다 해서 자살 두통이라고 이제 직역을 해서 제가 이렇게 써놓은 건데, 예, 자살 두통이라고 하고요. 이제 편두통은 앞서 말한 것처럼 이제 뭐 반나절에서 뭐 3일 이상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군발 두통 같은 경우는 짧게 보통은 이제 15분 내지 한 이제 3시간 이내에 두통이 이제 심하게, 아주 심하게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여기 이제 그림 하나, 이게 군발 두통 환자가 이렇게 뭐 그려놓은 건데, 그리고 특히 눈 부위, 그쪽으로 이게 악마예요. 악마가 막 진짜 후배 파는 것처럼, 막 지어 짜는 것처럼, 막 구멍을 뚫는 것처럼 너무 아프고, 두통 자체가 10분 이내에 확 아파서 정말로 안절부절 그게 이제 한 환자의 90% 이상이 그런 행동을 보인다. 그래서 진단 기준에도 그래서 들어가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이제 밤중에 아픈 경우가 많아요. 사실 밤중에 아픈 경우가 많은데, 이거는 이제 수면의 단계 중에 우리가 이제 렘 수면이라고 하는 급속 눈운동 수면에 이게 뭔가 영향이 있어서 그때 이제 발생하는 경우가 많고, 오히려 이제 이런 게 몇 번 경험을 해보면 너무 아프니까 환자분들이 내가 자면 아프구나 해서 안 자려고 하는 것도 있어요. 그런 이제 군발기가 왔을 때. 그리고 또 이제 하나의 특징은 자율신경 기능의 이상. 그래서 이제 남들이 봤을 때도 그런 증상들이 좀 객관적으로 확인이 되는. 그리고 이제 이 군발 두통이 처음 왔을 때는 알 수는 없지만 이게 반복적으로 있다고 할 때는 환자분들이 대부분 저는 가을철에 좀 바람이 불면,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 꼭 이렇게 한 번씩 아파요. 이렇게 와요. 그래서 계절적인 주기성이 있기도 하고요. 하루에는 이제 물론 뭐 매번 새벽에만 그렇다 그런 거는 아니지만 뭐 낮에 그렇다고 하면은 그분은 뭐 낮에 이 시간대에 꼭 아프더라고요. 근데 뭐 그런 하루의 주기성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정확한 기전은 아직까지는 정확히 알려지진 않고, 뭐, 이제 복잡한, 추정되는 기전은 있는데, 그거는 좀 생략을 하고, 이제 그 군발 두통은 또 이제 그 유발 요인 중에 하나가 음주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했던 그 환자분도 술 많이 먹고 온 다음날에 아파서 왔거든요. 그리고 이제, 흡연하고도 관련이 있고, 그리고 이제 수면 무호흡하고도 관련이 있습니다. 이제 밤중에 그 수면 단계하고 또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내가 아는 내 아들 아니면 뭐 우리 바깥 아저씨가 이런 게 있다 그러면 내가 오늘 신경과 강좌 듣고 왔는데 술 끊어야 된다고, 담배 끊어야 된다고 말씀을 꼭 하셔야 돼요. 예. 그래서 이제 간별 진단에서는 이제 대부분 앞서 말했던 한쪽으로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편두통이 또 편두통도 굉장히 아프거든요. 앞서 말한 것처럼. 그리고 막 악마 그려져 있는 그림 똑같이 굉장히 아파요. 근데 이제 편두통에 비해서는 아까 말했던 한쪽으로 충혈이 되고 눈물 나고 콧물 나고 그런 자율신경 증상은 뭐 있기도 하지만 덜하고, 또 있으면 양쪽으로 오는 경우가 많고, 눈물이 양쪽으로 난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이제 군발 두통 같은 경우는 막 너무 아파서 막 환자가 막 앉아있지를 못해요. 막 안절부절하고 막 빨리 약 달라고 하고 막 그러는데, 편두통은 아까 말한 것처럼 조용한데 누워서 쉬려고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치료에 대해서도 말씀하시겠지만, 이제 군발 두통의 가장 급성기 치료는 산소, 약간의 산소가 아니라 고농도 산소인데, 그 산소에 대한 반응이 편두통은 아무래도 미약을 하겠죠. 그리고 이제 그런 주기성이 뚜렷하지 않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간별은 해줘야 되고요. 또 밤중에 자다가 아프거나 뭐 자기 직전에 아픈 경우가 많기 때문에 수면 두통하고 이제 헷갈리는 경우가 많은데, 보통은 수면 두통은 머리 전체에 생기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강도가 군발 두통처럼 심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그 젊은 나이층의 남자분이 아니라 수면 두통은 나이 든 여성분들한테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군발 두통이 너무 증상이 좀 심하게 아프다 보니까 2차 두통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그렇게 위험도가 높지는 않아요. 10% 이내긴 하지만 위험도 다른 두통에 비해서 위험도는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전문의에게 제대로 이제 좀 진단을 받으셔야 되고요. 진단에 근거해서 제대로 치료를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지만 이제 드물지만 10% 이내긴 하지만 비슷한 증상으로 이제 오시는 분들 중에 우리 이제 축농증, 부비동이 심해서 오셔서 한쪽으로 아프고 이쪽으로 막 충혈되고 콧물도 그쪽으로만 나는 것 같고 비슷해요. 너무 아프고. 근데 이제 이런 축농증 치료를 하고 나서 좋아지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2차적인 그런 두통 간별은 해야 되고, 이 환자 같은 경우도 거의 비슷한,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응급실로 오셨던 그분하고 비슷한 증상인데, 사진을 찍어 보니까 이렇게 축농증이 그냥 오른쪽 가득 있는. 그래서 이분은 축농증 치료를 하고 완전히 좋아졌던 케이스예요. 그리고 이제 또 눈 쪽으로 많이 아프다 보니까 이제 급성 녹내장, 안압이 올라가면서 아픈 두통도 있거든요. 그래서 앞서 한시령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눈 쪽으로 너무 통증이 있다 하면은 처음에는 우선 안과적인 건 확인은 해보셔야 됩니다.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되면 이게 크게 안과에서 문제가 없다고 하고, 매번 이런 좀 반복적인 게 주기성이 좀 있다 하면은 군발 두통은 한 번 정도는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좀 정리를 좀 해보자면, 긴장형 두통은 그렇게 심하진 않지만 너무 많고, 여성 남성의 비율이 아주 크게 나지는 않지만 여성이 좀 더 흔하다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두통이 있어서 만져보면은 이게 이렇게 두 개 머리 주변에 어깨 부위를 포함해서 압통도 있을 수 있고, 그렇지만 다른 동반 증상은 그렇게 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군발 두통은 남자에서 확실히 3배 정도 더 많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특별히 이제 두통이 있을 때 같은 쪽으로 이런 자율신경계 증상, 눈물이 나고 콧물이 나고 충혈이 되고 너무 아프다 보니까 안절부절하고, 일반적인 약국에서 파는 진통제로는 전혀 들지가 않아요. 예. 그래서 대부분 응급실로 오는 경우가 많고요. 그래서 시간은 워낙 긴장형 두통은 시간은 너무 이제 환자분들 군도 많고 애매한 경우도 많고 그렇게 다양하기 때문에 30분에서 7일, 7일 이상. 그렇지만 군발 두통은 보통 이제 짧고 굵게 굉장히 아프지만 15분에서 3시간 정도 지속이 되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간별 두통은 뭐 다 둘 다 뭐 이제 원발성 두통이나 또 이제 2차적인 두통은 이제 간별이 필요한 경우가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또 케이스 바이 케이스이기 때문에 네, 저는 여기까지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